프론트 개발을 담당한 이해나입니다. 저는 이메일JS 챗봇과 포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메일JS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메일JS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로 클라이언트 측에서 이메일을 보내는 데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메일을 보낼 수 있으며 SMTP 서버를 설정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원가입 시 이메일의 인증을 보내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챗봇을 클릭 후 간단한 메시지를 작성 후 메시지 전송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담당자 메일로 전송하게 됩니다. 그 다음 포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코드의 첫 부분에서는 포토에 표시될 정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포토의 데이터라는 상수에는 다양한 정보들을 담은 객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스라는 변수는 푸터 데이터에 객체의 키들을 배열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스 배열을 이용하여 각 카테고리 정보를 순회하며 화면에 표시하는 코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푸터를 구성하는 코드를 작성하며 사용자들은 사이트의 다양한 정보와 링크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1대1 문의 카카오톡 연결을 클릭 후 1대1 문의 오픈 채팅방이 열립니다. 상담 사이드 퀘스트 운영자 연결을 클릭 후 챗봇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을 클릭 후 사이드 퀘스트 운영진에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휴 문의를 클릭 후 챗봇이 연결되어 있고요. 사이드 퀘스트 소개에 클릭 후 사이드 퀘스트에 대한 소개 페이지가 연동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등록을 클릭 후 프로젝트에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가 연결되어 있고요. FAQ를 누르게 되면 챗봇으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드스테이츠 43기 프론트엔드 신동민입니다. 저는 사이드 퀘스트 프로젝트에서 쪽지함과 프로젝트 게시글 및 명예점수 부분을 주로 맡았고, 부수적으로 보안 작업이나 EC2 배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쪽지함부터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유저가 로그인을 했을 때 쪽지함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자신에게 온 쪽지를 확인하거나 이제 삭제를 또 할 수 있고, 다른 유저 페이지에 들어가서 다른 유저에게 쪽지를 보내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쪽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신규 프로젝트와 인기 프로젝트를 캐러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지도록 구현을 해놓고, 전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리액트 쿼리에 유즈 인피니티 쿼리 훅을 활용해서 무한 스크롤을 구현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데이터의 개수가 6개밖에 되지 않아서 보안 스크롤이 보여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 서버에서 이 기능을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프론트엔드에서 전체 데이터를 가져와서 필터를 하는 구조로 일단은 구현해놨고, 검색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성한 글에서 제가 모집하는 직군에 어떤 사람이 지원을 했다면 지원자를 확인할 수 있고, 제가 이 지원자를 만약에 수락하게 되어서 이 전체 인원으로 가득 차게 된다면 이렇게 프로젝트 시작이라는 버튼이 생기게 됩니다. 현재는 모집 완료를 통해서 인원수가 가득 차서 모집 완료의 상태로 바뀌었는데, 프로젝트 시작을 누르게 되면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 중으로 변경되고, 종료를 누르게 되면 프로젝트가 종료되고, 그 종료 상태에서는 팀원 리뷰 버튼으로 바뀌면서 제가 같이 작업했던 팀원에 대한 리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리뷰를 통해서 평가 점수에 반영이 되고, 이 평가 점수는 여러 가지 형태로 쓰이는 명예 점수와 같은 의미를 가진 데이터입니다. 제가 이제 작성한 글에 만약에 찜이 눌리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평가 점수, 작성자에 대한 평가 점수가 올라가게 되고, 답글을 등록할 때도 제가 답글을 등록했기 때문에 1점을 얻게 되어서 평가 점수가 1점 올라가 있습니다.
댓글 같은 경우에도 1점이 올라가도록 구현이 되어 있고, 좋아요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누르면은 점수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드 퀘스트의 커뮤니티와 디자인을 맡은 최기랑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너는 패러렉스를 사용한 레이어드 방식으로 현재 마우스의 좌표값을 인식하여 좌표값을 기준으로 이미지들이 회전하며 움직이는 듯한 효과를 주었습니다. 이미지의 깊이 설정으로 인해 이미지가 겹쳐질 경우 원근감을 느낄 수 있으며, 배너는 리액트 라우터를 통해 주소값을 판별하여 해당 주소에 대한 이미지만 보여줄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커뮤니티 부분입니다. 커뮤니티의 기본적인 CRUD를 구현하였으며, 작성한 게시글에 대한 카테고리와 조회수, 추천수 등에 대한 필터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커뮤니티는 페이지네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응량 또한 추가하였고, 게시글에서는 유저에 대한 카드를 볼 수 있어 유저를 클릭 시 유저에 대한 정보를 가진 유저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또한 유저가 작성한 프로젝트, 게시글 등을 판별하여 유저가 작성한 게시글의 개수를 보여주고, 게시글 북마크에 대해 평가 점수를 도입하여 북마크를 얻을 시 평가 점수가 올라가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게시글 작성 페이지에서는 심플 MD 에디터를 사용하여 커뮤니티 게시글 작성을 할 수 있으며, 서버에 마크다운 형식으로 데이터를 보낸 후 게시글에서 해당하는 게시글에 대한 데이터를 마크다운 형식의 코드로 변환하여 보여줍니다. 전준영입니다. 디자인적인 부분은 다른 팀원분이 맡아서 거의 다 해주셨고요. 저는 회원 가입, 로그인, 유정보 조회나 내정보 조회, 수정과 같은 유저에 관련된 전반적인 기능을 맡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회원 가입 페이지고요. 이제 유저가 아이디랑 이메일, 패스워드를 이제 입력하면은 회원 가입이 되는 형태고, 저는 이제 시연을 위해서 테스트 아이디를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로그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세포키를 통해서, 이제 세포키라는 함수를 통해서 서버로부터 받은 토큰을 저장하게 되고요. 그 위에 저장된 토큰은 이제 개쿠키로 권한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때마다 꺼내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유저 페이지, 유저스 페이지로 들어가면 유저 목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유저 페이지로 들어가면 유저 정보들이 나오는데, 이런 유저 관련된 정보들은 리액트 쿼리를 이용해서 캐싱되어서 키와 함께 캐싱되어서 사용되고요. 그리고 유저의 전반적인 기능, 거의 모든 기능들은 유저 훅을 통해서 기능이 구현되었습니다. 그 이제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추가적인 정보를 볼 수 있는데, 휴대전화, 이메일, 그 다음에 유저가 쓴 답글과 댓글들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유저가 쓴 프로젝트 게시글이나 아니면 게시글, 답글, 댓글들이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유저가 작성한 프로젝트 글이 없죠. 그러면 이제 빈 상태로 표시가 되고 작성한 것만 보이게 되네요. 그 에디트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여기 지금 폼이 있는데, 이 폼은 리액트 훅 폼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리액트 훅 폼을 이용하면은 손쉽게 밸리데이션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뭐 몇 줄 안 되는 코드로 밸리데이션을 추가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이미지 업로드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선택하면은 보여줄 수 있고, 이 이미지는 회원 정보에 이 이미지 파일이 저장되는 건 아니고, 이미지를 선택해서 경력도 한번 바꿔볼까요? 3년으로 하고 이미지를 선택해서 작성 완료를 누르면 제출 되면은, 이 과정에서 이미지 서버로 파일이 업로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미지 서버는 그 파일을 받고 URL을 생성해서 저희 여기 클라이언트로 주고, 그 다음에 그 URL을 회원 정보에 담아서 저희 EC2 서버에는 URL이 담기는 형식으로 회원 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디트까지 제가 맡은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드퀘스트 백엔드 팀의 팀장을 맡은 이정철입니다. 저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사용했던 기술들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려 합니다. 사진들은 저희 집 강아지 뭉이입니다. 귀여운 건 건강에 이롭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사용한 기술 스택들입니다. 하나하나 나열해보니 양이 조금 많아 보이지만 뒤에 내용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개발 생산성을 높이고 유지 보수성을 향상시키며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자바, 스프링 부트, 그리고 그레이드를 함께 사용하였고, 이들은 많은 개발자가 사용하고 있어서 인터넷에 참조할 수 있는 자료가 많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MySQL, JPA, 그리고 RDS를 사용했습니다. MySQL은 성능과 안정성이 뛰어나며 JPA는 객체 관계 매핑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와 코드의 상호작용을 간소화하여 개발 생산성을 높여주었습니다. RDS를 사용함으로써 EC2의 서버의 부담을 덜어주었고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스프링 시큐리티, JWT, 그리고 OAuth2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웹 애플리케이션의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스프링 시큐리티를 통해 인증 및 인가 기능과 암호화 기능을 사용하였고, JWT로 토큰 기반 인증을 사용하여 토큰 기반 인증 방식의 무상태성을 이용해 서버의 부담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OAuth2를 이용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아마존 S3입니다. 이미지 업로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아마존 S3를 선택하였습니다. 운영 중인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베이스64 엔코딩 방식으로 직접 이미지를 저장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에 부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S3를 사용하였고, S3는 RESTful API를 지원하기 때문에 쉽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도커입니다. 저희는 EC2 프리티어 서버를 사용하였는데 서버 뽑기를 실패해서 EC2 서버에서 빌드를 진행할 때 서버가 뻗어버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로컬 환경에서 빌드를 진행하고 도커 허브에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서버에서는 이미지를 받아와서 컨테이너를 실행하여 배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마존 라우트 53입니다. 라우트 53에서 도메인을 구매하고 호스팅하여 HTTPS 통신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통신의 안정성을 높이고 호환성이 높은 서버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마지막 스웨거입니다. 스웨거는 컨트롤러에 있는 AP 함수를 기반으로 주소, 요청, 응답에 대한 정보를 문서화해 줍니다. 저희는 스웨거를 적용하여 API 문서화를 자동화하였고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고 상호작용이 가능한 API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 문제를 만나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좋은 팀원분들을 만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드퀘스트 프로젝트에서 백엔드 팀으로 서버 개발을 한 윤승현이라고 합니다. PPT를 통해 서버 개발을 하며 가장 어려웠고 시간을 많이 들였던 기술에 대해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S3 클라우드 스토리지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S3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개발을 진행했는데 프론트엔드에서 기본 이미지를 활용하여서 업로드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멘토링을 통해 S3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S3를 활용한 이미지 업로드 구현을 시작했습니다. AWS S3를 사용한 이미지 업로드의 동작 방식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파일을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업로드하고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처리를 위해 업로드 임시 공간에 저장합니다. 파일을 데이터베이스, 파일 서버 또는 연구 저장을 위한 개체 저장소로 전송합니다. 즉 사용자가 업로드할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이미지는
멀티파트 파일 형태로 전송됩니다. 업로드된 파일은 로컬의 임시 파일로 저장됩니다. 저장된 파일은 S3에 업로드되며 업로드된 파일의 S3 URL 주소가 반환되는 것입니다. 스웨그를 통해서 이미지 업로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웨그를 활용해서 이미지 업로드 API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미지 파일을 선택하고 업로드를 요청하는데요. 스웨그에서 업로드된 이미지의 S3 URL 주소를 확인하면 됩니다. 업로드된 파일의 S3 주소를 반환하는 코드에서 어려움을 겪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에서는 로컬의 임시 파일이 생성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로컬의 임시 파일이 생성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 문제는 로컬 파일의 경로 문제였습니다. 많은 방법을 알아보다가 찾아낸 해결법은 로컬 파일 우회였습니다. 리소스 스태틱 디렉토리 내에 이미지스 디렉토리를 생성하여서 로컬 파일 경로 문제를 우회했고 이미지 업로드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S3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드캐스트 팀 백엔드 팀원 이동엽입니다. 제가 발표할 기술은 스웨거와 도커입니다. 먼저 API 문서화는 기본적이며 중요한 작업입니다. 여러 가지 API를 구현했다 해도 최신화가 되지 않는다면 개발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최신화하는 데 있어서 여러 리소스를 소모하게 됩니다. 스웨거를 사용하면 API 명세서는 배포할 때 자동으로 최신화가 돼 이렇게 HTML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웠던 점은 서버에 수동 배포를 하면서 API 문서가 최신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만약 GitHub 액션 같은 CI/CD를 쓰라면 이런 일도 없었고, 스웨거를 사용하는 이점을 덜 사용한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만약 스웨거를 안 쓰더라도 포스트맨을 써도 되고, GitHub 액션을 안 쓰더라도 빌렛, 젠킨스, 팀CT 이런 툴들로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커입니다. 도커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발 환경을 이미지화시켜서 이 이미지를 통해 개발 및 배포 환경을 컨테이너해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게 된 이유는 EC2 서버가 프리티하다 보니 메모리 용량이 적어 개발 환경을 최대한 가볍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새로운 서버를 만들었을 때 개발 환경을 다시 설정할 때 이미지만 가져와서 간편하게 동일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커는 다른 가상 환경 기술에 비해 가볍고 성능이 좋습니다. 도커의 가상화 방식은 새롭게 커널 OS를 생성하지 않고 기존의 커널 OS 자원을 계승하여 사용하고, 또한 각 환경마다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고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가볍고 성능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코드 수정 후 배포를 했을 때 서버에서 하면 이 서버가 터지는 경우가 자주 생겼습니다. 그래서 로컬에서 빌드를 한 후에 이미지만 넘기는 형식으로 이렇게 터지는 경우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용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로컬에 도커를 세팅할 때 복지 사이트에서 하는 대로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리고 명령어가 가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시간이 많이 소모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